자,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무광 투명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사실은 이거 보호 필름 벗기고 나니까 이거 그냥 이대로 갈까, 지금 무광으로 갈까 지금 고민을 좀 했는데, 그냥 처음에 계획대로 이제 무광으로 PS 55번 이렇게 해서 도색 작업은 이제 완료했습니다. 생각보다 이렇게 마킹 작업이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아서 마음에 듭니다. 창문 부분만 지금 막 필름을 안 벗기고 이제 무광 작업을 했거든요. 필름 한번 벗겨 보겠습니다. 이렇게. 야, 도막을 벗기고 있었네요. 제가 이게 비닐이 밑에 있네. 허허. 자, 이렇게 돼야죠, 그죠? 이렇게 비닐 위에라서 도막이 벗겨졌나봐요. 도막만 싹 벗겼네. 자, 이렇게 유광과 무광이 이렇게 있으니까 스케일감이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. 스프레이 뿌리실 때 좀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은, 자, 처음에 이제 분사할 때는 바로 여기다 대지 마시고 이제 허공에다가 좀 몇 번 뿌린 다음에 좀 흔들면 이 안에서 이제 가스랑 섞이면서 이제 분사력이 좀 좋아져요. 그래서 좀 허공에 좀 뿌려보고, 뿌릴 때는 살충제 뿌리듯이 이렇게 뿌리면 안 됩니다.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, 이렇게. 자, 끊고, 자, 끊고, 이렇게 막 살충제 뿌리듯이 뿌리면 안 되는 이유가, 이렇게 뿌리면 골고루 뿌릴 수가 없어요. 한쪽으로 쏠려서 뭉쳐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흘러내린다든지 균일하게 이렇게 도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로 이렇게 골고루 뿌려주시면 됩니다. 이런 펄 도료 있잖아요. 메탈릭 도료들은 보시면 반투명이라 보셔야 되고, 지금 이렇게 칠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칠하고 충분히 건조한 다음에 이제 검정색이나 어두운 색으로 이제 마감을 해주셔야 이제 반대쪽에서 이제 보이는 쪽으로 봤을 때 색깔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. 지금 이 폴리카보네이트 바디 같은 경우는 투명한 데다가 도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일반 외부 도장이랑 이제 역순이죠.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불투명한 모재에다가 외부 도장하는 것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
그 모재에 그 불투명함이 있기 때문에 그 밑도장이 크게 필요가 없고,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투명한 데다가 역순으로 도장을 하기 때문에 밝은 색이나 뭐 펄 도료 이런 것도 반투명한 도료를 분사하고 나서는 검정색이나 어두운 색으로 베이스를 잡아 주셔야 이제 본연의 색깔이 나온다. 라이트 버킷 같은 경우는 이제 검정색으로 돼 있잖아요, 플라스틱이. 그러면 여기다 그냥 외부 도장이기 때문에 그냥 뿌려만 주셔도 그 펄감의 이제 컬러가 나온다. 1차적으로 칠하고 나서 충분히 건조를 해주세요. 왜냐면은 이게 완전히 건조가 안 된 상태에서 급하게 또 위에 또 덧칠을 하다 보면 이게 트러블이 생길 수 있더라고요. 보시면 트러블이 뭐 이렇게 그 도색이 뜨면서 이렇게 쭈글쭈글한 걸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.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 밑도장을 충분히 건조시키지 않고 약간 그 신납기가 먹어 있는 상태에서 또 한 번에 또 도색을 하게 되면 그 밑도장이 안착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도장이 그 표면을 녹일 수 있기 때문에, 되도록이면은 좀 충분히 건조를 하고 난 다음에 덧칠을 해주시는 게 불량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. 여기 범퍼 뒤쪽에 보시면 여기 화살표 보이시죠? 이게 화살표 방향이 바디 위쪽이라는 얘기거든요. 방향을 잘 보시고 조립하시기를 바랍니다.